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이제부터는 전략 무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의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22 M3 백파이어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출동시켰습니다. 투폴레프 22는 냉전시대 미국의 B-1 폭격기보다 먼저 등장한 전략 폭격기로 서방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된 기체로 러시아는 2018년 전면 현대화 개수를 거쳐 다시 취역시켰습니다. 전략 폭격기는 고공으로 비행할 수도 있어 스팅어 미사일로는 격추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S-300 방공 미사일로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핵 미사일과 전술 핵폭탄은 물론이고 각종 재래식 폭탄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투폴레프 22 M3 전략 폭격기는 마리우폴에서 이미 목격됐습니다. 특히 아조프스탈에 숨어있는 잔당들에 대해서는 항복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한 만큼 전략 폭격기로 끝장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술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기존의 재래식 폭탄으로도 아조프스탈은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투폴레프 22가 탑재하는 자유낙하 폭탄 페브 3000만 하더라도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페브 3000이 떨어져 깊게 파인 웅덩이입니다.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중심부까지는 꽤 한참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막강한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공포를 안겨준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작전 지휘관으로 임명한 드보로니코프 장군이 적에게는 인정사정 없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에게는 공포입니다. 드보로니코프는 아사드 정권을 도와 아이시스 반군이 숨어있는 알레포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공습해 서방에서는 그를 시리아의 도살자라고 부릅니다. 석 달 동안 전폭기를 1만 소트나 출격시켜 알레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서방에서는 그를 잔인하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시리아는 그전부터 피 비린내나는 전쟁터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용병은 모두 63개국 6,824명입니다. 이 가운데 폴란드 출신이 1,71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1,500명 정도가 미국, 캐나다,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영국과 조지아가 각각 300명, 193명이 시리아, 터키 장악지역 출신입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지금은 4,877명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섬멸한 숫자는 1,035명이고 912명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외국 용병의 정확한 숫자까지 러시아는 나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16일부터 17일까지 24시간 동안 키예프와 아조프스탈 간의 전화통화도 감청했습니다. 하루 동안 감청한 전화통화는 모두 367건으로 내용은 식량과 식수, 탄약이 고갈돼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싶은데 키예프의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전시에 항복은 있을 수 없다면서 옥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이 완전 점령되면 러시아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셴코 부처장은 현재 아조프스탈에는 400명의 외국인 용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조프 대대 지휘부는 지시에 불응하면 우크라이나 군이든 외국인 용병이든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조프 해에 연안 마리우폴의 서쪽 항구도시 베르디안스크 시청사에서 우크라이나 국장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앙에는 러시아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이 밖에 헤르손은 독립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남부 회랑의 주요 도시들이 속속 러시아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일론 머스크 소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전 초인 2월 26일 러시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주에서 스타링크로 위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요청에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응했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위성으로 우크라이나 드론과 지상의 병사들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스타링크의 위치 정보와 인터넷망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 2발을 맞아 격침된 것도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진작에 괴멸돼 러시아 해군이 방심한 탓도 있지만 미사일 유도에 스타링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군의 안전을 위해 흑해 상공을 도는 스타링크 위성을 격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전쟁은 우주로도 번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뿐 아니라 미국의 안면인식 AI 업체 클리어뷰 AI도 우크라이나를 대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월 13일부터 이 업체의 안면인식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CEO 호안 톤 탓은 키예프에 먼저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러시아 소셜미디어 북콘딱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러시아인 사진 20억 장을 바탕으로 신원인식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우크라이나가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병사부터 장성까지 검색 엔진으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리 월러스키라는 클리어뷰 AI의 자문역은 오바마 시기 외교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성들만 골라 저격할 수 있었던 것도 클리어뷰 AI의 안면인식 AI 기술 덕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머저리 테일러 그레이는 미 정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국내의 문제는 내팽개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나토 회원국에 한해서만 지지하겠다고 말했는데 우크라이나밖에 할 말이 없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진짜 미국인들은 치솟는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 채소 가격, 혼란스러운 국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곰을 툭툭 건드려 도발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몇 년 동안 서구와 동맹을 결성해 러시아를 자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으며 러시아의 침략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항복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전쟁의 책임은 귀를 쓰고 우크라이나를 서방편에 붙게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린지 그레햄 상원 의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이들을 고문하는 나치 민병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젤렌스키가 자국민을 고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전하는 주류 매체가 자신의 이런 소신을 친푸틴, 친러시아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하원 의원 매디슨 코돈도 젤렌스키를 가리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악한 정부를 지휘하는 깡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4월 10일 도쿄 무도관에서 3,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대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학부형은 참가하지 못하고 학생들만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지 테루오 도쿄대 총장은 비상시에 여러 불행에서 벗어나는데 대학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맞닥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대학부터 우크라이나 위기를 포함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에 내빈으로 초청받은 가와세 나오미 영화감독이 축소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일본이 시끄럽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악으로 삼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의 의견에 저우돼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건대 적을 만드는 것으로 나는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이 몇 마디를 두고 일본 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상적인 러시아 편을 드는 거냐는 원초적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입학식에서 객관적으로 현상을 봐야 한다는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